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오일러 항등식을 기반으로 한 복소수 연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복소수 연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여전히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켤레각수와 제곱근에서 알려드렸던 대수관계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복소수 연산의 오류를 확실하게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처럼 용어의 이름은 대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품고 있어야 합니다. 수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가 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수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다면 수의 의미를 훨씬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못된 정의와 잘못된 수식관계를 기반으로 한 복소수 또는 컴플렉스 넘버라는 용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서는 수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그리고 공간을 바탕으로 한 각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켤레각수와 제곱근 강의를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그 강의를 보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프렘 알파 계산기를 사용하면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의 값에 대해서 1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수식의 결과는 분명하게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루트 마이너스 i는 제곱근의 정의와 각수의 성질에 의해서 i 루트 i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i 곱하기 루트 i의 곱 또한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i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울프렘 알파 계산기가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오일러 항등식을 기반으로 한 복소수 연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수체계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이와 같은 기초적인 대수 연산에서의 오류는 발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수 연산은 수의 요소 중 하나인 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수식관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각수 개념을 통해서 수식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타가 180도보다 작은 각도일 때 루트 각 세타 곱하기 루트 각 360도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예를 들면 루트 각 70도와 루트 각 290도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각 70도는 각 35도이고 루트 각 290도는 각 145도입니다. 당연히 각수 연산에 의해서 각 180도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타가 180도보다 작을 때 각 세타와 각 360도 마이너스 세타의 곱은 루트 각 2세타 곱하기 루트 각 360도 마이너스 2세타처럼 사용할 수 없고 루트 각 2세타 곱하기 각 180도 곱하기 루트 각 360도 마이너스 2세타처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켤레각수와 제곱근 강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수가 제곱근의 형식이고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각도의 합이 360도 미만이면 자유롭게 각의 곱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루트 각 30도 곱하기 루트 각 120도는 루트 각 30도 곱하기 각 120도처럼 해당 제곱근 공간의 각이 360도 미만이면 동일한 제곱근에서 각의 곱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곱근 밖의 각도가 0도보다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 작은 평면 공간에서의 수들만을 제곱근 내부 연산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곱식 값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울 때에도 다루는 대상의 값이 실수가 아닌 경우 각의 관계는 정확하게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의 관계는 P와 Q가 실수가 아닐 때의 각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각의 관계가 포함된 제곱식의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켤레각수와 제곱근 강의 후반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플러스 Q의 제곱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플러스 2PQ에서 P 플러스 Q의 제곱이 6이라고 할 때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의 값을 8이라고 하면 PQ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P의 제곱, Q의 제곱을 다룰 때 P와 Q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 작은 평면에서의 수만을 P의 제곱, Q의 제곱의 연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Q를 크기와 각으로 분리해서 나타내면 절대값 P, 절대값 Q 곱하기 각 180도입니다. P의 제곱, Q의 제곱에서는 180도보다 작은 각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의 제곱, Q의 제곱에서 사용되는 값은 절대값 P와 절대값 Q입니다. 그리고 P의 제곱과 Q의 제곱을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P는 루트 4 플러스 루트 15이고 절대값 Q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15입니다. 따라서 각 180도를 적용해서 나타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15입니다. 이중근호를 제거해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닌 각수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2이고 PQ는 2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두 근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PQ를 크기와 각의 요소로 분리하면 세타가 180도보다 작은 각도일 때 절대값 P 각 세타 곱하기 절대값 Q 각 36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P의 제곱과 Q의 제곱에서 사용되는 각의 범위는 0도보다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수식은 절대값 P 각 세타 곱하기 절대값 Q 각 180도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각 180도로 바뀌고 실제로 절대값 P 각 세타와 절대값 Q 각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P의 제곱과 Q의 제곱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을 통해 구한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그리고 제곱식의 계산에 참여하지 않은 각 180도를 반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루트 각 세타 곱하기 루트 각 360도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수 중 하나를 제곱해보면 6이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플러스 Q의 제곱이 1이 되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3이면 PQ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보면 두 근이 모두 실수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여기서도 크기와 각으로 분리하면 절대값 P 곱하기 절대값 Q 각 180도이고 제곱 공간에서는 절대값 P와 절대값 Q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을 이용해 값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중 근호를 풀어서 계산하면 정확히 1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서도 P와 Q가 실수가 아닌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PQ는 1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보면 P와 Q는 실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크기와 각의 요소로 분리해보면 세타가 180도보다 작다고 하면 절대값 P 각 세타 곱하기 절대값 Q 각 36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제곱 공간에서 사용되는 각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값 P 각 세타와 절대값 Q 각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P의 제곱 Q의 제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근을 적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여기서도 제곱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루트 각 세타 곱하기 루트 각 360도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는 각 2분의 세타 곱하기 각 180도 마이너스 2분의 세타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예를 이용해서
루트 각 세타 곱하기 루트 각 360도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플러스 q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면 pq는 1입니다.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이용하면 p의 제곱, q의 제곱 둘 모두 음의 실수이기 때문에 p와 q에서 p의 제곱, q의 제곱에 각각 각 90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값 p 각 90도 곱하기 절대값 q 각 90도 곱하기 각 180도는 1에서 절대값 p 각 90도와 절대값 q 각 90도가 p의 제곱, q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플러스 마이너스 i이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여기서 두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면 1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p의 제곱, q의 제곱은 0, pq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근을 구해보면 두 근 모두 실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pq는 절대값 p 각 세타, 절대값 q 각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두 수의 각은 모두 180도 미만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 플러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입니다. 루트 2분의 i 플러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2 곱하기 루트 2분의 i 곱하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이고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루트 2분의 i 곱하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지막으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1이고 pq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보면 두 수는 실수가 아닌 각수입니다. 그리고 pq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각을 분배하면 세타가 180도보다 작을 때 절대값 p 각 세타 곱하기 절대값 q 각 18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따로 빠지는 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각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두 근을 구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이 두 값의 제곱근을 씌우면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각이 됩니다. 이 값들과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대응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i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pq를 계산하면 분명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곱하면 1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에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을 고려한 모든 연산에서 세타가 180도 미만일 때 루트 각 세타 곱하기 루트 각 360도 마이너스 세타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직접적인 계산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프렘 알파에서 계산한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의 값이 1이라는 사실은 완벽하게 오류임을 확인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제곱근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현재의 대수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오류가 오일러의 i에 대한 정의와 오일러 항등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복소수 형식을 사용한 수식에서의 표현 문제나 각에 대한 지수 연산자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에 대한 표기를 각수 표기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일러가 최초로 사용했던 i는 벡터입니다. 본인이 i를 만들었지만 i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체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수는 1차원에서부터 3차원까지의 모든 연산에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수 표기는 복소수 체계에서 다룰 수 없었던 3차원에서의 표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 각수를 다루게 되면 수의 기본적인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수는 수가 생겨난 이후로 수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